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손봉선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면이 예상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2024년 5월 29일이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제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휩쓰는 바 있습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빼놓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석이었지만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권 연장에 실패한 사례는 드뭅니다. 이때부터 고야의 힘자랑이 계속되면서 국정은 어디로 가고 국회는 이재명의 개인 범죄로 인한 방탄에만 맞추어져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었습니다. 올해 들어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원회는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안 통과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조차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역대 최다인 25,059건의 의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452건, 약 36.6%만 처리됐을 뿐입니다. 국가적 어젠다인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같은 핵심적 의제는 다뤄본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시작된 검수완박 입법에서부터 지난 2년간 기억에 남는 것은 오직 이재명의 방탄, 특검법밖에 없습니다. 한국 3M 같은 수준 낮은 질문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22대는 21대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4월 10일 총선을 기다려봤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최악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의석을 회복한다 하여도 야당은 범죄자, 국보법 위반자, 용공부자, 말말 세력을 공천하여 국힘이 원내에서 파렴치한 행동을 하여도 이들을 당해내기는 참 버겁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승리가 예견되는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적게 하는데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정치의 붕괴입니다. 실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가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거야가 된다면 국회는 타협과 협상의 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타도의 무대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윤 정권 타도를 정체성으로 하는 조국 혁신장이 선전한다면 한동훈 특검법, 윤 대통령 탄핵안 등을 내걸고 극한 투쟁을 벌일 것이 뻔합니다. 비례 1번으로 의원직이 확정적인 박은정 후보는 제일 먼저 윤석열 사퇴 후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려면 탄핵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민주당 내 강성그룹과 진보당까지 합류하면 국회는 거칠 것이 없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선을 노리는 추미애 후보가 이번에 당선돼 돌아오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1대 김진표 의장과 박병석 전 의장 정도는 합리성을 보였지만 강경파 지지를 받는 추미애가 의장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의 강성희가 나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저질 것이 뻔합니다. 둘째, 헌법 기관으로서의 의원 개개인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의정 활동이나 개인 인품, 지명도 같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용진, 박광원, 전해철, 윤영찬 의원 등 그나마 민주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의원들이 하위 10 내지 20% 평가를 받고서 공천 탈락한 것을 보면 의정 활동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오직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만 있으면 막말을 하건 부동산 투기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문석, 김준혁 후보 같은 이들의 국회에 들어오면 무엇을 할까? 대출 사기 의혹을 받는 양 후보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완을 입법할 것이라고 하고, 김 후보는 우리가 아는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저질의 의원이 될 것이 뻔합니다. 셋째,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본회의나 국회 도서관보다 김어준 방송에 더 나가려 할 것입니다. 지지층이 매일 듣는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증만 받으면 의정활동을 못해도 다음 공천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전국 최대 득표권에 들어갔던 광주 지역 8명의 의원 중 위장 탈당을 했던 민영배 의원만을 제외하고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국 최다 득표를 한들 백범 신사상을 매년 받아본들 개딸과 김어준에게 찍히면 끝입니다. 정치의 주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과 유튜버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치관은 없어지고 정치꾼만 득실거리는 제22대 국회에서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을까요? 피고인, 피의자가 정치가인 척하는 위선의 극치를 보게 될 듯합니다. 정치를 못해도 국회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용으로 급조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일 목표한 10석 플러스 알파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자 사실상 원내 제3당을 넘보는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유린하고 사회적 정의의 상식조차 저버린 기형적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성을 대놓고 자신하게 만드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위조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법자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이름을 당명에 넣은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감옥 심세를 져야 하는데 책 읽고 8.6표 폐기를 감옥소에서 하겠다고 받아 넘겼습니다. 첫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공인하며 저희 딸만큼 수사하라는 것이라고는 복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 명단에는 보험법 위선자들이 질비합니다. 1번 박은정 전 검사는 수사를 받고 있고 1년 9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고도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단계 사기 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는데 전관에 예의라면서 160억 원 벌었어야 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6번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을 줄곧 한미 동맹을 비판해놓고 장녀, 차녀, 장남 모두 미국 국적을 갖게 했습니다. 4번 신장식 변호사는 전과자로 8번 황운하 의원은 2심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자들입니다. 조국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더불어 제7공화국 건설이 공약의 양대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도 추진 로드맵도 없는 맹탕입니다. 그러고도 거창하게 개헌 운운하는 건 유권자 현혹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 비리 범죄자가 대학 입시 괴균등을 강력으로 내세운 모순적 언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의 틈새를 노리는 말뿐입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세력으로부터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